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발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은 물론 일선 지자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권 대학 대부분이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생존 위기에 내몰렸던 지방 대학들이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2025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안동시와 예천군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와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에 신규 건립합니다. 청송군 인재 육성장학회가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송고와 청송여고, 경북 골프경영고 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실시해 8만 헥타르의 논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 공공비축미 배적을 우대한다는 인센티브를 내렸는데 감축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선 지자체들도 부담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최한열 씨. 최근 걱정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벼 생산량이 많아 쌀 가격이 떨어진다며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할당된 만큼 재배 면적을 줄이면 공공비축미 배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최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여기다 대체 작물로 논콩, 옥수수, 참깨 등의 재배를 장려하는데 겨울에도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배수가 어려운 땅에 다른 작물을 심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쭉 보면 타작물 재배를 계속 권장을 했고 농가에서도 따랐는데 결국은 초기에 콩값이 좋았다가 지금은 작년 예를 들면 콩값이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라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부에서 하기는 하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못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통해 전국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감축 목표치를 배정하고 농가의 타작물, 친환경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사업 수행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어렵다는 경북 지역의 한 지자체는 현재 권고 형식으로 조정 면적을 받았지만 아직 읍면의 수치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은 경북도가 타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한 부분도 있지만 갑작스런 벼 재배 면적 조정은 농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군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접근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나중에 공공비축이 그 소매 할당량에 아마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타작물을 하더라도 그 관련된 농기계라든지 정보라든지 품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아직 지금 정확하게 선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들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방어를 위해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겠다는 정부. 농민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작물을 고르거나 공공비축미 수매 우대 혜택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수입 의무 물량으로 40만 톤의 쌀을 국내에 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권 대학 대부분이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생존 위기에 내몰렸던 지방 대학들이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 새 학기를 맞아 조용했던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08년 대학 정보공시 시행 이래 17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학교 측은 체계적인 입시 관리와 차별화된 교육 혁신, 학생 중심의 지원 정책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수요나 이런 거를 잘 반영해서 학과별로 적정한 입학 정원을 배정하는 학제 개편을 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등록할 만한 유인책이 좀 제시되었다. 들어왔을 때 어떤 학생 커리어 관리나 취업 지원이나 이런 야구장에서 입시 박람회를 여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차별화된 입시 홍보 전략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대구대도 신입생 등록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특별한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뷰티, 게임, 광고 PR 등의 최근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과를 신설했던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스포츠 구단인 삼성 라이온즈와 콜라보를 통해서요. 대학 최초로 야구장 입학식, 박람회 등을 기획한 부분도 학생들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수요와 학생 선호에 맞는 학과 개편과 지원 체계 강화로 지방 대학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2025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안동시와 예천군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의 영세한 창업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5년간 각각 국비 160억 원과 111억 원을 지원받아 풍산읍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일원과 호명읍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내에는 안동과 예천을 비롯해 이미 준공한 포항과 현재 건립 중인 영천, 경산 등 모두 5곳에서 운영합니다.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가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송고와 청송여고, 경북 골프 경영고 등 지역 내 3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기숙사를 이용하고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100여 명입니다. 현재 진보고등학교와 현서고등학교는 자체 기금으로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제8회 세계 인문학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 체계를 다지고 국내외 연사와 참가자 편의를 위한 교통, 숙박, 관광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문학 연구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럼의 대중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세계 인문학 포럼은 국내외의 인문학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 석학들과 교류하며 인문학 가치를 확산하는 국제적 학술 행사로 2년마다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신학기를 맞아 집단 생활로 확산할 수 있는 홍역과 수두 등 바이러스 감염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홍역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예방접종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표준 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발진이나 발열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감염 시에는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시가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엽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1인당 최대 2개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시청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주시는 서면 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제안을 선정한 후 오는 6월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2025 영주시민 건강걷기 대회가 오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천 둔치에서 열립니다. 봄을 맞아 시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영주교 아래에서 출발해 한정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7km 구간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1인당 참가비 2,000원을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티셔츠와 경품권, 간식 등이 제공됩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농업교육관은 지난 2022년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활력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한 것으로 사업비 총 6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교육관에는 300여 명 규모의 극장식 대교육관을 비롯해 농업 관련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실, 전산교육장 등이 갖춰졌습니다. 봉화군은 오는 4월부터 봉화동민사관학교 2개 가정과 토마토 등 4개 품목별 교육 등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에 의성군과 봉화군이 최종 선정돼 각각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공모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과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복합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모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의성군과 봉화군은 오는 2028년까지 약 85억 원을 투입해 의성 다인농공단지와 봉화 유곡농공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단계가 차등 발령된 가운데 의성군이 10일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군 전체의 집중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5일 의성 점곡면 동변리에서 발견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올해 7건이 검출됐다며 양돈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체온 상승, 출혈, 식욕 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대구 지역 혁신 프로젝트와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대구 자동차 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12,9억 원을 추가해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8억 원을 투입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 청년 인력 유입과 고용 유지 제고를 위해 신규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시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전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3곳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곳을 대상으로 센터 관리와 운영 실적, 기업 성과 등을 평가했습니다. 수성구 창업지원센터는 1인 창업가와 중장년 창업가에게 창업공간 제공, 맞춤형 교육, 창업상담, 기술 법률 자문을 지원하면서 1인 창조기업 218개, 중장년 기업 149개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